오늘 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그리고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는 전화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 한 번 이렇게 미끄러졌거든요. 사실 지난 이틀 동안 국내 증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솟는 금리를 보고 다시 한 번 시작하는 국내 증시. 여기에다가 밀리의 서재가 상장을 하면서 수급이 꼬이지는 않을지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 밤사이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뉴욕 증시가 많이 하락을 하긴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일시적인 현상이 추가적인 상황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아마 제가 그 느끼는 점을 봤을 때는 지금 한 3거래일 정도는 계속 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좀 그거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초반에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다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사실상 그렇다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지금 밀리의 서재에 따른 포커스가 굉장히 좀 많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쪽에 많이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느 장에서도 흐름들을 봤을 때 무리하게 지금은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은 오늘도 좀 지켜보셨다가 그 밀리의 서재에 따른 상승률에 따른 다른 섹터들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 한다면은 다음 주로 좀 이월을 시키셔서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상장까지 지켜보시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 뉴욕 증시에 따른 하방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하락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이러한 타이밍을 좀 잡고 오늘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음 주 때는 좀 공격적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까지 들어봤고요. 일단 뭐 밀리의 서재가 오늘 상장 이후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여부가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반종민 소장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4종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모니터랩이라는 기업이고요. 이 모니터랩은 그 국내 웹방어벽에 대해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사이버 보안 등의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뭐 4조 원의 투자 계획을 좀 발표를 했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 종목의 경우에는 공모가 하회 후에도 추세가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AI나 또한 자유주행 플랫폼적인 부분들이 계속 좀 성장되는 만큼 오히려 보안 쪽에는 계속 좀 신경을 쓰시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상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가 계속될 전망을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랩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위아입니다. 이 현대위아는 최근에 이제 사업 구조 변화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상 그 엔진 전기차 로봇 자동화 사업 구조에 대한 변화 성장성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24년에는 기계 부분 그리고 25년에는 자동차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 성과를 본격화시켜서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좀 나타날 전망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3거래일 연속 외국인 및 기관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상황이고 외국인 순매수세가 8월 조정 시에 굉장히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현재는 현대위아는 그 매수 타이밍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히림입니다. 이 히림은 네옴시티와 관련된 이슈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는데 최근에 이제 정경련에서 바뀐 한경협이 그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근데 공식 출범을 하고 첫 해외 사절단으로 사우디 방문을 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규모 중동 경제 사절단을 지금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네옴시티에 따른 다음 달에 그 이슈가 좀 크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지난 7월에도 그 국토부와 네옴이 주최한 그 로드쇼에 참석을 했던 이력이 있는데 당시 그 스마트 시티 계획 전략의 발표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음 달에 나오는 네옴시티 내용들은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을 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HK 이노엔이라는 기업인데 이 HK 이노엔은 그 K캡 수익성 개선을 통한 성장이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 K캡에 따라 종근당과 지금 코프로모션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올해 말 계약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종근당을 포함한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대감이 계속 하반기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주 주목해보자라고 월요일에 출연하셔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니터랩 그리고 현대위와 히림, HK 이노엔 네 종목 선별해 주신 만큼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반종민 소장님의 원픽 종목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이어서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지훈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주목하고 계시는 네 종목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저도 좀 이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좀 보수적인 접근으로 당분간 좀 진행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다양한 업종에서 가져왔는데 첫 번째는 현대백화점입니다. 부진했던 상반기랑 다르게 하반기에는 좀 면세점 쪽 매출이 좀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 효율화랑 공항점 호조에 따라서 창립 이래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면세 사업자 가치가 계속적으로 좀 하반기에 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 쪽하고 그다음에 진우스 쪽은 실적이 다소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면세점 쪽 흑자가 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 입국 외에도 알선 수수료가 하락하고 임대료가 대폭 하락하면서 그리고 브랜드 라인업 교체 작업까지 지금 브랜드 라인업 교체 작업 끝난 뒤에 점유율 상승하고 지금 그 구매력에 대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공항 4기 면세점 영업이 긍정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단일 지주 회사 체제로 전환에 따른 주주 환원 정책 강화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FNF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그 미국 LA 스케이트보드 문화 기반의 06년도에 론칭한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 스프라가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2024년 봄 여름 시즌 물량을 미리 3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작년 그 가을 겨울 시즌 수주가 130억이었던 걸 감안하면 2배 넘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미 지금 성공적으로 지금 중국 매장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 MLB 주요 대리상들의 투자와 협조로 지금 9월 말에 상하이 1호점을 시작으로 광저우, 베이징, 올해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매장의 문을 열고 올해 내년 초까지는 총 25개 매장을 추가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까지 200개 정도 매장 오픈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 한 개 매장에 지금은 한 200억 정도니까 지금 약 200개 정도 매장 오픈하면 차세대 지금 MLB 브랜드에 이을 정도로 한 연평균 30% 넘게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 스프라가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내년 정도에 자리 잡으면 FNF의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아이센스입니다. 그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이 유럽 계약 지연 우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됐고 11일에 국내에서 CGM이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헬스케어랑 CGM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유럽 파트너사 체결 또한 24년 상반기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선반영돼서 3분기부터 아이센스가 호실적 전망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에 매출단에서는 한 16%, 영업이익단에서는 20%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는 그 미국 의료 전문기업 아가메트릭스 인수가 미국 매출 증가에 대한 주된 배경으로 나오면서 그 케어센스 2.0에 대한 탐색이 올해 하반기에 임상 시작이 되고 아마 11월 달에서 12월 달에는 독일에서 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년까지 확정 임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계속 모멘텀이 좀 부각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센스도 올해와 내년 모두 매출과 이익단에서는 약 20%씩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올해 2분기까지는 실적 부진이 불가피했는데 하이엔드 쪽하고 차량용 외주 물량 증가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는 다시 이제 역성장을 넘어서 이제 매출에서 전 분기 대비 한 5%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정도는 한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줄어든 한 20%대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출시한 그 삼성전자 폴더블폰의 신제품 효과가 본격적으로 3분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 판매 전략 변화에 따라서 그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랑 카메라 이미지 센서 쪽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실적 부진 나왔던 부분을 하반기에 상당히 좀 회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비슷한 류의 현대백화점과 F&F, 아이센스와 두산 테스나를 다양한 섹터군에서 4종목씩 꼽아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김지훈 대표님의 연휴 전 원픽 종목 확인해 볼 거고요. 자, 반정민 소장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종목 선별해 주셨는데 한 종목도 섹터가 겹치는 종목이 없습니다. 어떤 종목 원픽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히려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할 때는 제약바이오 쪽을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 HK 이노엔을 선택을 그래요? 했고요. 이 HK 이노엔의 경우에는 그 전문 의약품 사업 등을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한국콜마가 최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동아 ST와 그 비소세포 폐암 표적 항암제 개발에 대한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사에 대해서 이제 사실상 그 비소세포 폐암에 대한 표적 항암제도 국가 신약 개발 사업에 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그 동아 ST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난달에 그 브렉소젠과 엑소좀 치료제 세포주 위탁 생산 계약을 좀 체결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그 생산 규모는 양사 계약 간의 조건에 따라 비공개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 따른 그 모멘텀이 계속 지금 최근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9월에는 사실 이 K캡이라는 그 제품이 있는데 이게 싱가포르에 출시를 했습니다. K캡이 싱가포르에 출시를 했는데 이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이 사실상은 2021년 때 1,100억 원의 그 처방액을 좀 보였었기도 했고 그때 이제 큰 효과를 거뒀는데 작년에만 해도 1,300억 원 정도의 기록을 했었고 올해 상반기만 벌써 755억 원을 기록을 했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 처방에 대해서도 성장세가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K캡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동사의 매출액이 2020년에서 2022년 그 사이에 약 3천억 가량의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캡에 따른 이슈가 지금 현재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이제 K캡의 경우에는 해외 시장 확대 그리고 내년에도 해외 시장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코프로모션에 대한 상향 조정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약 4조 원 가량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금 통한 그 판매 로열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남아 있고요. 내년부터는 또 코프로모션 계약의 수수료율을 좀 변경을 하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종근당과 지금 코프로모션을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계약 종료되는 그 시점에 따라 결국 다양한 제약회사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K캡에 대한 수수료율이 상당히 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년에는 좀 성장세를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도 현재 1% 미만으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알려졌기 때문에 오버행에 대한 이슈도 지금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난 7월 7일 때 저점 갱신을 한 이후로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상승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시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의 흐름들이 계속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주체가 굉장히 좀 튼튼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주가 구간에서 42,000원에서 44,000원 구간의 물량만 좀 잘 소화를 해준다 하면은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중들에게는 숙취 해소제 컨디션으로 더 잘 알려진 기업이기도 합니다. 전신 CJ 헬스케어, HK 이노엔 지금 바닥을 짚고 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수급이 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거든요. 목표가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지훈 대표님도 어제 HK 이노엔을 언급하신 만큼 두 번의 이제 언급이 나온 만큼 한번 더 공부해보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원픽 종목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그 두산 테스나를 준비했는데요. 8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하락해서 주가의 그 부담이 좀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계속 한 달 내내 지금 순매수, 최근 이틀 정도 매도세는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한 달 내내 계속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에 시작된 반도체 하락 사이클이 좀 이제 상반기 저점 지나서 재고 감소 큰 폭은 아니지만 재고가 분명하게 줄고 있어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사 스마트폰 조기 생산 그거 외에도 지금 일부 모델 자체 그 AP 탑재 기대에 따라서
지금 하이엔드 쪽 AP 웨이퍼 테스트 관련된 수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 쪽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증가 효과를 누리고 있고, 이 회사가 지금 그 이미지 센서 쪽보다 가장 기대하는 거는 자동차 전장용 쪽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전환에 따라서 전장 쪽에 지금 서플라이 체인 다변화에 최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테스나가 2분기부터 지금 평택 신공장 착공됐는데요. 이게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사업장이 1년 내내 24시간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두산 그룹 차원에서 지금 박정훈 회장이 1조 넘게 지금 이 반도체 관련된 패키징 쪽 웨이퍼 테스트랑 합쳐서 지금 1조 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두산그룹의 새로운 좀 캐시카우로 좀 주목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에는 아마 메모리 반도체 DDR5랑 AI 가속기 쪽 소재 양산 매출 확대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 비메모리 쪽 테스트가 굉장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요. 24년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 갤럭시 S24에 지금 원래 23년도 거 그러니까 S24면 엑시노스가 탈락됐는데 아마 엑시노스 재탑재될 경우에는 그 이미지 센서 쪽 제조 공정이랑 구조 변화에 따라 테스트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그쪽 수혜랑 모바일 조금만 회복되면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단에서는 한 20% 넘게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만약에 자율주행 레벨 4 이상으로 가면은 그 카메라가 최근에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 사용해서 지금 10개에서 15개까지 늘어나면 차량용 부품 자체가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높은 테스트 퀄리티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테스트 업체의 특성상 웨이퍼의 칩 단위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의 시간 단위로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상당한 QA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기에 증설 효과까지. 그래서 전장용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 웨이퍼랑 패키징 테스트 업체인 두산 테스나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월 중순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두산 테스나, 그럼 단기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1차 목표가는 53,000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사실 손절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2,200원, 약 지금 현재 가격에서 15% 정도 수준인데요. 손절선 42,2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완전히 이탈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오늘도 조정이 좀 나올 건데 한 2-3% 정도 조정이 나오니 그 매수가 한 43,000원 아래 정도에서는 전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좀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다. 43,000원까지 내려오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자라고 두산 테스나에 대해서 원픽 종목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 봤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